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천재영입니다. 제가 주로 관심이 있는 질환, 또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질환은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크게 크론병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고요. 이 만성적으로 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아직까지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주로 젊은 나이대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환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염증성 장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 클리닉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매주 화요일 오후 그리고 격주로 토요일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크론병의 발생 요인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유전적으로 어떤 요인이 있는 사람이 특정 환경적 요인에 노출이 되면 이 위장관 내에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그 미생물이 뭔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장관 내 면역 기능과 서로 잘 유지되고 있던 균형이 깨지면서 결과적으로 이 장관에 염증이 계속 만성적으로 생기고 지속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론병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일단 완치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 크론병을 완치할 수 없나요? 인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보통 당뇨나 고혈압 진단받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약을 먹는 동안에 혈압이나 혈당이 잘 유지가 되면 약을 끊는 게 아니라 그 약을 그대로 꾸준히 유지하시죠. 크론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론병은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살이 빠지는 그런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없애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관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관해라고 하는 뜻은 증상이 잘 조절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해가 잘 유지가 되면 관해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약물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저희 치료의 목표가 되겠고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즉 관해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증상이 심하게 있을 때 증상을 빨리 개선시키는 관해를 유도하는 치료 그리고 관해에 도달했을 때 그 관해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게 되는 관해 유지하는 치료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크론병은 내과적인 질환입니다.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과적인 약물 치료가 실패했을 경우에 또는 내과적인 약물로 치료할 수 없는 어떤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저희가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 수술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크론병 환자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수술을 했을 때 수술한 이후에 수술한 부위에서 크론병이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고 수술한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수술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론병에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치루라든지 농양이라든지 장루, 협착 등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거나 약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한적으로 저희 고려합니다. 크론병 환자들은 질병 경과 과정에서 적절하게 잘 치료를 하더라도 재발을 경험을 쉽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재발을 쉽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치료를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염증이 없더라도 그 상태에서 약을 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증상을 재발을 하는 데 있어서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회피하는 것인데요. 아까 흡연은 크론병도 잘 발생도 시키지만 크론병 환자들이 나쁜 경과로 가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안 좋은 행동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크론병 환자라면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항생제를 복용한 경우에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질병 악화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음식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특정 음식들은 본인에게 잘 맞지 않으면 크론병 환자들은 조금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염증이 악화돼서만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음식에 따라서 크론병 환자들은 본인의 증상이 악화되면 그런 음식은 조금 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웰빙 식습관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특히 관해기에 있는 증상이 잘 조절되고 있는 크론병 환자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크론병은 일반적으로 소장에서부터 대장까지 넓은 범위의 염증을 유발하고 또 이게 진행돼서 합병증이 생기면 대부분 식사를 잘 못하고 살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원칙은 칼로리를 잘 유지하는 겁니다. 관액이 있을 때는 어떤 걸 드셔도 별로 관계는 없지만 칼로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추가적인 노력을 한다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잘 균형 잡히게 드시고 열량 보충용으로 우리가 추천하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는 꿀 같은 게 되겠습니다. 또 샐러드는 날걸로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익혀서 드시는 게 소화에 좀 좋기 때문에 샐러드 같은 그런 야채 채소 드실 때는 좀 익혀서 드시고 거기에 이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들기름 또 뭐 올리브유 이런 것들을 같이 첨가해서 드시면 소화도 좀 적절하게 잘 되고 열량 확보 또 부족한 영양소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활성기에 있는 활동기에 있는 크론병은 저희가 잘 드시라고 이렇게 권장해드려도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 염증이 심할 때는 일시적으로 금식을 하거나 소화가 아주 잘 되는 그런 미음, 죽 이런 좀 유동식으로 드시는 게 염증 조절 또 증상 조절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병이 심할 때 복통이 심할 때는 무리해서 드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고요.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충분한 열량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영양 보충식이입니다. 되게 이제 이 보충제라고 파는 여러 가지 캔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앵커번, 유케어, 뭐 하모닐란 여러 제조회사에서 생산되고 있는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맛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기호대로 선별해가지고 드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추가적인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담당 주치 선생님하고 또 상의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크론병 환자의 경우에 우울증, 불안증, 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크론병이라는 병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젊은 나이에 진단해서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만성질환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겠죠. 당연히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론병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이 크론병이나 우울증이나 또는 불안증 같은 게 더 잘 생깁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얘기로는 반대로 우울증이나 또는 불안증이나 스트레스 이런 게 크론병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크론병의 경과도 악화시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학설로는 장관하고 그 다음에 뇌, 신경계하고 이 어떤 링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이 나빠지면 또 한쪽에 안 좋은 물질이 생기면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장에 어떤 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안 좋은 물질이 뇌로 가서 뇌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뇌에 어떤 미세한 염증성 성분 또는 물질이 반대로 장으로 가서 장의 염증을 악화시킨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져 있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임상에서 경험한 바로도 이런 스트레스나 또는 우울증, 불안증이 크론병의 경과를 악화시키거나 크론병을 발생을 조금 더 유발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크론병 환자에서 또 크론병 예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신건강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론병은 굉장히 힘든 질환입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도 실제로 합병증에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은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완치가 되지 않는 병이고 많이 개발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치료제가 많이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행스러운 소식은 많은 제약사에서, 글로벌 제약사에서 좀 더 좋은 약, 효과가 좋고 안전성이 더 우수한 그런 좋은 약을 개발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론병 환자분들 또 가족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희망을 잃지 말고 완치가 되는 그날까지 좀 더 좋은 약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 치료제들을 잘 유지하면서 또 담당 의사와 상의하면서 이 크론병의 경과가 좋게 되도록 관해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 잃지 마시고요. 완치를 할 수는 없지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 없이 잘 조절이 되면 하고 싶은 일들, 일상생활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